네, RC 시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RC 시정수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고 캐패시터의 방전과 충전 실험을 하고 구형파 펄스의 입력 실험을 하고 그리고 실험을 한 후에 결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아마 이제 기회를 RC 시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와 같은 그 R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스위치를 C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이 콘덴서의 이 전압이 충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전되는 역할을 먼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DC 전압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전압 V가 인가된다고 할 때 이 플러스는 콘덴서의 위 도체, 이 도체에 있는 전자를 끌어들입니다. 이 플러스가 전자를 끌어들입니다. 콘덴서에는 이와 같이 도체가 있고 그 중간에 이와 같은 그 절연체가 존재를 하죠. 이 콘덴서는 이와 같은 절연편 도체가 있고 콘덴서는 이와 같은 도체가 있고 양쪽에 단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캐패시터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그 전원의 플러스 단자에서 콘덴서의 그 도체에 있는 위판에 있는 이 전자를 끌어당기죠. 그 전자를 당기게 되면 전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위 도체는 뭐로 바뀌느냐면 전자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극성. 그러면 이 위도체 플러스에는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면 이 절연체, 중간층에 있는 절연체의 마이너스를 가까이 끌어들이겠죠. 절연체를 구성하고 있는 마이너스를 끌어들이고, 플러스를 밀게 되고, 끌어들이니까 이 또 반대쪽 절연체 쪽에는 플러스가 이렇게 또, 유도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 건너편의 도체, 콘덴서의 도체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면 이 플러스가 전자를 끌어들이는데 전원 단자의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콘덴서의 건너편 맞은편 단자의 반대쪽 단자의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콘덴서 위쪽은 그 플러스가 되고 반대편 쪽은 마이너스가 돼서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동을 하게 되느냐? 이 전원전압과 V가 됐을 때, 같은 전원전압이 됐을 때, 콘덴서에 충전되는, 그래서 이 콘덴서에 전압 V가 돼서 전원전압과 같게 될 때, 거기서 이제 충전이 멈추게 되겠죠. 전위차가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V다. 그러면 10V 될 때까지 저항을 통해서 충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콘덴서의 그 도체면 두 개 도체 콘덴서는 두 개 도체와 절연체가 가운데에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도체면에 전자를 그 전원의 플러스 단자에서 끌어당겨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콘덴서 내의 절연차가 극화가 되고 그 극화된다는 얘기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화가 모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전압을 띄게 되죠. 그 전화가 충전된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원 전압과 같은 전압이 됐을 때는 전위차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자 이동이 없게 되겠죠. 그때 상태를 우리가 충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충전될 때 그 충전되는 시간은 바로 저항과 콘덴서의 곱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곱쇄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정수라는 말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충전될 때
이 전원 전압의 63.2%가 되는 시간,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타우라고 해서 이것을 시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은 R값 곱하기 C를 곱해서 시간으로 이제 붙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시정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콘덴서가 전하가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원 전압과 같아지는데 전원 전압의 63.2%가 될 때까지의 시간, 충전할 때는, 방전할 때는 약간 36.8, 약 37%가 될 때까지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충전 시간 혹은 방전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충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게 이제 방전입니다. 방전되는 거. 방전되는 경우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방전은 이제 충전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콘덴서에 전압이 완전히 충전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고 이게 전원 전압 V가 됐을 때 이 스위치를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이렇게 옮겨 놓으면 회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원은 이제 단락이 전원과는 오프된 형태이기 때문에 전원의 영향을 안 받고, 자, 그랬을 때 이 콘덴서 양단에는 V라는 전압이 충전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에서 이 마이너스 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플러스 전압을 중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와 전자가 결합이 돼서 이제 전기적인 성질이 이제 플러스를 뗐다가 점점 약화되겠죠. 그 상태가 바로 이제 방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전위차가 콘덴서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차가 10V 정도의 전위차가 있었는데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극화되어 있던 그 차지가 되어 있던 부분이 디스차지가 되겠죠. 디스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V, 9V, 최종 어디까지 방전이 되냐면 0V까지 방전이 되겠죠. 0V까지. 그러면 더 이상 이 콘덴서에는 충전된 전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상태의 전압, 양쪽에 인가된 전압이 이제 거의 0V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방전이라고 하고, 32.8%로 떨어질 때, 예를 들어 충전됐을 때 전압이 10V다. 그러면 그 36.8이지. 36.8% 될 때, 그러니까 이 10V의 36.8%, 약 3.68V 정도가 되겠죠. 3.68V. 이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시간, 그것을 우리가 일시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시정수. 그래서 그 방전될 때의 시정수도 충전될 때의 시정수와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R 곱하기 C를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충전과 방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0V에서부터 충전이 돼서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시간. 그래서 1타우라고 하는 것은 63.2%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1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2타우 때, 3타우 때, 각각 2타우는 이 부분이 86%, 그리고 3타우는 95%, 4타우는 98%, 5타우가 되면 이제 99%라고 돼서 완전히 이제 충전됐다고 보는 거죠. 방전할 때는 이때의 값이 36.8도, 약 0.37, 그리고 0.14%, 완전히 충전됐을 때 값의 14%가 되는 값이 2타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5%, 그 다음에 2%, 1%, 이런 식으로 방전될 때에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방전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타우를 시정수라고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하면 여기서처럼 5 타우를 충전 시간이라고 하고, 충전 시간, 충전할 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5 타우를 방전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방전 시간과 충전 시간. 이런 형태로 되고,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와 같이, 이 시정수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R 곱하기 C를 초로 표현한 것이고, 충전하는 경우와 방전하는 경우를 우리가 관련된 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보면, 콘덴서 걸리는 전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전할 때, 1타우가 충전하면 T가 1타우일 때는 약 63볼트, 약 63%가 되는 거죠. 1충전 시간이 지나면, 1타우가 지나면, 2타우, 3타우, 4타우, 5타우. 그래서 5타우라고 하는 것은 약 99%. 그러니까 완전히 충전됐을 때를 100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의 99%가 될 때까지 시간, 대개 5타우가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방전할 때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1볼트가 방전이 된다 그러면 1타워를 지나게 되면 0.37볼트, 0.368%다. 대략 그 반올림에서 0.37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타워일 때 0.14 이런 식으로 각각 충전과 방전되는 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은 첫 번째 1실험은 이제 캐패시터의 방전 실험이 되겠습니다. 방전 실험이 돼서 그 이제 맨 처음에 그 저항에 전압계를 이용을 하고 이와 같이 이제 직류 전압을 이용을 합니다. 콘덴서는 1 마이크로패럿을 사용을 해서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저항이 이렇게 R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부 저항을 먼저 이제 구하는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실험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 여기 전압과 저항 회로가 이렇게 되겠죠. 스위치를 S1만 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1메가옴에 걸리는 전압과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합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가되는 전압을 12V라고 이제 하면 12V라고 하면 그 파워 서플라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전압을 각각 우리가 해서 식을 이제 이와 같은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압계 양단에 12V가 이제 걸리는 것을 걸리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여기 신호 발생기를 이제 DC 파워 서플라이를 조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회로가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전원 전압이 여기서 이제 VPS가 있고 파워 서플라이 전압이 있고 여기에 1메가옴이 있고 여기에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 R인 저항인 이와 같은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습니다. 단 이 양단은 지금 신호 발생 DMM으로 12V가 될 때까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부 저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걸린 전압은 12V가 되려면 그 흐르는 전류는 먼저 구해보죠. 1메가옴 더하기 내부 저항을 이 VPS로 나눠주게 되면 흐르는 전류가 나오겠죠. 이것을 곱했더니 이것을 내부 저항하고 곱했더니 12V가 됐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전류에다가 곱하기 내부 저항을 해야지 12V가 걸리니까.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것을 내부 저항으로 전압계의 내부 저항 R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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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에 12V가 걸릴 때의 전압,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대략 실제 실험을 해보면 내부 저항이 한 10메가옴 정도 걸립니다. 10메가옴에서 약간의 오차를 갖는, 그러니까 이게 한 13점 몇 볼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전원 전압계의 내부 저항, 일반적으로 전압계가 회로의 어떤 그 전압을 측정할 때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력 저항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충전 실험 때 그 R 값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해 보니까 약 9.6메가옴이 나왔습니다. 실험을 해 보니까 그래서 9.6메가옴 곱하기 1 마이크로 하게 되면 9.6초, 이것이 약 10초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일시정수가. 그래서 충전을 한다든가 방전을 할 때 10초 정도를 일시정수로 보고 우리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스위치를 둘 다 이제 ON을 하고 캐패시터를 충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둘 다 ON을 하게 되면 이 저항을 통해서 캐패시터 충전이 되겠죠. 이때 저항은 1메가옴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금방 충전이 되겠죠. 시정수가 짧으니까. 그런 다음에 S1을 오프시키게 되면 이 충전된 캐패시터 충전된 전압이 전압계를 중심으로 해서 방전이 되기 때문에 양단의 전압들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0V가 되겠죠. 방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방전. 그래서 사실은 충전 실험과 방전 실험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 양단에 전압을 충전을 시켜놓고 스위치 S1을 오프시키면 이 전압계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이 이제 방전되니까 방전되는 것을 먼저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충전 실험이죠. 유사한 실험인데 이때는 이제 전압계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콘덴서랑. 그래서 여기에 지금 R인 내부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ON을 시키고 하면 곧바로 이제 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S1을 S2를 오프 시키게 되면 처음에 S1을 온 시키면은 이게 12V면 12V 이렇게 딱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설정을 하면 12V가 되면 이 전압계는 이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겠죠. 그러다가 S2를 오프 시키면 R인하고 캐패시터를 중심으로 해서 충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과 이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 즉 처음에는 콘덴서가 충전이 되기 전에는 여기 0V가 걸리니까 여기 12V로 인가한다면 12V가 다 걸렸다가 여기서 전압이 12V까지 충전되게 되면 이 전압은 0V로 이렇게 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스위치 S2를 S1을 온시켰다 S2를 오프 시키면서 전압계의 양대 값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압과에 관련된 전압이고 12에서 그 값을 빼면 VPS에서 그것을 빼면 콘덴서 값이 되겠습니다.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험은 이제 구형파 입력입니다. 구형파. 그래서 구형파 펄스를 이와 같은 그 구형파 500Hz 구형파 펄스를 우리가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 스퀘어 웨이브로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 콘덴서의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겠죠. 콘덴서 충전과 해서 이 충전되는 상태, 또 방전되는 상태, 충전되는 상태, 방전되는 상태. 우리가 디지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충방전, 그 디지털 클럭이 구형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회로에서 동작을 할 때는 이와 같은 그 충전 시간, 방전 시간을 고려해서 주파수를 올린다든가 할 때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미처 이게 충전 시간이나 방전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이제 그 IC를 아트웍한다든가 IC를 레이아웃 할 때 그 반도체 패턴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R 값도 커지고 C 값도 커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빠른 신호의 빠른 처리 속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게 제약 요소가 되겠죠. 이게 충전되는 시간과 방전되는 시간이 모든 그 회로에 존재를 하게 되면, 너무 크게 존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이상으로 속도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구형파를 동작을 시키면서 각각의 그 전압을 1시정수, 2시정수, 3시정수, 지금 R한 값이 2kΩ이고 C가 0.1 마이크로페라드니까 0.2 미리세컨드가 1시정수입니다. 그래서 시정수를 높여가면서 그때의 전압의 크기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캐패시터의 방전 실험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전 실험할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DC 전압을, DC 파워 서플라이를 여기서 연결하고, 그리고 1메가옴 저항과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S1과 S2를 우리가 둘 다 ON을 시키면 여기서 정해준 그 DC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이 저항을 통해서 콘덴서에 충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압이 그 인가되는 전압, 오늘 우리가 대개 지금 한 12V, 콘덴서 양단에 12V에 충전되게 되면 이제 이제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양단에 12V가 걸리도록 DC 파워 서플라이를 전압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여기서 인가되는 전압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의 전압과 콘덴서에 걸린 전압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13V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S1을 그래서 콘덴서의 전압이 충분히 12V 정도로 충전이 되면 S1을 오프를 할 겁니다. S1 오프를 하게 되면 DC 파워 서플라이의 회로가 달라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이 이 신호 발생, 디지털 멀티미터, 이 디지털 멀티미터의 내부정의 저항, 우리가 여기서는 R 인이라고 하는데 R2를 통해서 방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결국 방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이제 전압이 0V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볼트미터가 DMM이 가리키는 그 값이 바로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둘 다 ON 시키면 콘덴서 양단에 전압이 올라가서 DC 파워 서플라이하고 평형이 되는 그 전압이 그때 이제 더 이상 충전이 멈춰지고 그 다음에 S1을 오프 시키면 콘덴서에 걸린 전압이 방전, DMM 멀티미터의 입력정 R인 대략 계산해보면 10메가옴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험 중에 첫 번째 실험은 이 디지털 멀티미터의 내부 저항이 얼마가 되는가를 먼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준 이와 같은 공식대로 그 디지털 멀티미터에서 인가되는 전압은 1메가옴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스위치 S2를 오프했을 경우에 볼트미터 DMM에 12V가 걸리도록 하면 우리가 어떤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냐면 인가되는 전압은 1메가옴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디지털 멀티미터 내부저항 R인에 걸리는 전압이 합으로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의 입력 저항을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 VPS가 빼기 우리가 12V까지 걸릴 때까지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12V 분의 12 곱하기 1메가옴을 하게 되면 입력 저항의 내부 저항이 됩니다. 디지털 멀티미터의 입력 저항을 우리가 실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DMM은
회로에 우리가 어떤 측정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DMM을 우리가 연결하기 전에 연결함으로 해서 기존에 동작하는 회로에 영향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 입력 저항을 매우 큰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맨 처음에 내부 저항. 그래서 우리 내부 저항을 디지털 멀티미터의 내부 저항 Rin을 이제 구하고 또 그 다음에 S1, S2를 온을 시켜서 DC 파워 서플라이에 이를 통해서 1메가옴을 저항을 거쳐서 콘덴서에 충분한 전압이 충전이 되도록 하고 충전이 완료가 되면 S1을 우리가 오프시키고 그때부터 이 디지털 멀티미터의 내부 저항 Rin 이 내부 저항은 대략 한 10메가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방전할 때의 시정수는 디지털 멀티미터의 내부 저항 10메가옴과 그리고 캐패시터의 1마이크로페럿을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1 시정수가 되겠습니다. 1메가옴, 10메가옴과 1마이크로페럿. 그러니까 메가옴은 10에서 6승이고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결국 10초 정도, 대략 한 10초 정도가 2일 시정수가 되는 것 같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회로 방전 실험을 위해서 만든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력 DC 파워 서플라이가 입력 회로에 연결이 되고 입력 회로에 연결이 되고 입력 회로에 연결이 되고 입력 단자에 연결이 되고 1메가옴을 거쳐서 1마이크로페럿의 전액 캐패시터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단자가 되고 여기 스위치 S2가 있고 지금 현재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 S1을 거쳐서 DC 파워 서플라이 연결이 되고 멀티미터로는 지금 이 캐패시터 양단 플러스 단자가 여기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이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의 전압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DC 파워 서플라이 DC 볼트를 측정할 수 있도록 DCV가 되어 있고 현재 캐패시터 양단에 12V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C 파워 서플라이에는 13.3V가 걸려 있습니다. 이걸 조정을 해서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이 지금 완전히 충전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전이 캐패시터에 걸린 전압은 12V 그리고 이제 1메가옴에 나머지 이제 1V가 걸려 있겠죠.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이 12V면 키르이호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한 1V, 1.3V 정도 걸려 있고 콘덴서에 12V가 걸려 있습니다. 충전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로에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회로에서 S1을 제거를 하면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을 우리가 이제 방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시정수에 따라서 대략 현재 우리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측정을 해본 값은 9.235옴이었습니다. 9.235옴. 대략 한 10초 좀 안 되는. 그리고 캐패시터는 1마이크로페럿. 그래서 R과 C를 곱해 보게 되면 약 10초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시계, 스마트폰의 초시계를 스톱워치를 해서 스위치 S1을 오프시키면서 시정수의 시간이 될 때, 즉 대략 한 10초, 20초, 30초, 40초, 50, 그 다음에 10시정수까지 시간을 하면서 디지털 멀티미터의
전압을 방전되는 것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그 시간에 따른 방전 전압, 콘덴서의 전압이 DC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을 이제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온을 시켜서 스탑워치를 동시에 동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압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쯤에 약 4.5V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초나 20초 정도에서는 2.4V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30초 정도에 27초, 30초 정도에서는 1.03V, 그리고 40초 정도에서는 지금 이제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이 방전되는 거죠. 방전되는 겁니다. 0.5V, 0.4V 정도가 되고, 대략 이게 5 시정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100초 정도에 한번 최종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0.17, 지금 다른 애가 미리볼트로 내려가 있죠. 0.14V, 0.14V, 그러니까 1분 30초 정도 됐을 때, 그러면 대략 90초 정도니까 10시정수가 되겠죠. 0.04V, 0.03V, 0.0, 자, 1분 이제 30초 정도가 되니까 0.03V 정도가 되겠죠. 0.024V.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콘덴서 양단의 전압이 계속 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콘덴서 양단에 걸린 전압이 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전되는 시간은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배우는 것처럼 콘덴서 회로의 현재 방전은 DMM의 내부정 R인과 콘덴서의 값 1마이크로페럿을 시정수를 해서 1시정수, 2시정수, 3시정수 이렇게 하면서 전압이 일정한 비율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론상으로 우리가 방전을 할 때 1시정수에는 0.37, 그러니까 37%로만큼 떨어지고 2시정수에서는 14%, 3시정수에서는 5%, 4시정수에서는 2%, 그 다음에 5시정수에서는 1% 정도로 이제 남은 전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0V로 이제 보는 거죠. 자, 지금 한 2분 40초 정도가 지나갔는데, 콘덴서에 걸린 전압은 6mV, 거의 0V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방전 실험을 여러 번 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우리 이미 방전 시에 콘덴서의 양단에 걸린 전압의 시정수에 따른 방전 비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다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스위치 S1을 다시 ON을 시키겠습니다. S1을 ON을 시키면 콘덴서의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S1을 ON을 시키면 전원을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다시 콘덴서의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디지털 멀티미터의 전압이 12V로 다시 충전이 되겠죠. 충전되는 시간은 금방 이 1메가옴이 큰 저항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충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ON을 시키겠습니다. S1을. 예, 급하지 전압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11, 12, 12V.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대로 다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충전과 이 방전을 이제 봤는데, 이제 방전 위주로만 지금 이번 실험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방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S1을 오프 시킴과 동시에 스톱워치를 동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지금의 시정수는 멀티미터의 입력장 R인이 10메가옴이고
캐패시터가 1 마이크로 페러드이기 때문에 일시정수가 10초가 됩니다. 그래서 10초마다 전압이 10초가 지나면 37%니까 대개 12V에 37%니까 거의 한 4.5V, 4.7V 이런 순서로 떨어지고, 거기서 다시 10%가 10초가 지나가면 0.14V, 14%이기 때문에 대략 한 2V, 2.4V 이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30초 후에는 5% 수준, 5% 수준이니까 12V에 5%니까 약 0.5V, 0.6V 정도 수준이 되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또 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전되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멀티미터의 내부 저항, 입력 저항 R인과 캐패시터의 1마이크로 캐패시터를 통해서 지금 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정수는 대략 한 10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초, 그러니까 2시정수 가까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1.5V로 되어 있고, 30초 정도 3시정수가 되니까 약 1.0V, 그 다음에 40초 정도가 되면 4시정수가 되면 약간 5% 정도, 2% 정도가 들어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0. 지금 200mV로 이제 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패시터에 전압, 직류 전압을 인가를 하면 이렇게 캐패시터가 그 안에 있는 그 두 도체 중간에 있는 절연체가 극화가 일어나서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전압이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패시터를 우리가 축전지라고도 하죠. 전기를 모으는 장치. 네, 이상으로 방전 실험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캐패시터 충전 실험이 되겠습니다. 캐패시터 충전 실험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와 같이 콘덴서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멀티미터의 내부 저항과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전 실험에서는 콘덴서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병렬로 연결했는데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위치 S1과 S2를 둘 다 ON을 시키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회로가 들어가느냐면, 이 디지털 멀티미터가 이쪽으로 와서 콘덴서보다는 이 S2가 ON이 되게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S1을 흘러서 이 멀티미터가 이 DC 파워 서플라이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S1은 온 상태고 S2를 오프를 시키게 되면 그 DC 파워 서플라이에 인가되는 그 공급 전원이 멀티미터를 통과를 해서 콘덴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전이 돼서 콘덴서 전압이 이 DC 파워 서플라이 전압과 같게 되면 더 이상 콘덴서와 DC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와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쪽에 전압이 거의 다 걸리기 때문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거의 0에 가깝겠죠. 다시 말해서 콘덴서의 전압이 12V, 이 전원 공급 장치와 똑같게 되면 대부분의 전압이 이쪽에 걸리고 콘덴서에는 큰 전압이 걸리지 않겠죠. 멀티미터에 걸리는 전압은 사실은 여기 흐르는 전류와 멀티미터의 내부 저항에 의해서 걸리는 전압이 커지는데, 콘덴서의 충전이 100% 충전이 되면 전원 전압과 같은 전압이 되기 때문에 전이차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 멀티미터에는 전압이 거의 안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실험을 할 때 맨 처음에 S1과 S2를 ON을 시켰을 때는 콘덴서에 전압이 안 걸린 상태죠. 충전이 안 된 상태, 완전히 방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미터에는 12V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가 S2, 이 스위치를, 이 부분을 제가 단선을 시키면, 스위치를 빼버리면, 단락을 시키면 그때부터 충전이 되기 시작해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멀티미터의 전압이 떨어지겠죠. 이쪽에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래서 콘덴서의 전압은 여기에 전압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12V에서 여기 전압, 멀티미터에 연결되는 전압을 빼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멀티미터가 가리키는 값이 콘덴서 양단의 전압이 아니라 멀티미터 전원하고 콘덴서 사이의 그 전위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미터에서 가리키는 값 12V에서 멀티미터에서 가리키는 값을 뺀 값이 콘덴서에 충전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여기 전압은 12V에서 0V로 바뀔 테고, 콘덴서 전압은 0V에서 12V로 이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든 회로는 이와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DC 파워 서플라이가 인가가 되고, 플러스 단자는 멀티미터의 그 플러스 단자 연결을 해서 멀티미터의 마이너스 단자와 콘덴서의 플러스가 연결이 되고, 이게 지금 스위치 S2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주면 그 콘덴서가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납땜을 안 하고 손을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라.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덴서의 마이너스가 전원의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회로를 보면 전원은 지금 12V가 인가가 되어 있고, 12V가 인가가 되어 있고, 전원 전압과 지금 스위치 S2가 ON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DC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도 12V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전압과 이 전압이 지금 같은 전압이죠. 같은 부분은 되니까. 이제 내가 이 스위치를 ON을 시키면서, 이제 오프를 시키면서 타이머를 ON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압이 그 시정수, 지금 현재 시정수는 뭐냐면 이 멀티미터의 내부 저항이 그 R인이니까 대략 10메가옴이었죠. 10메가옴과 요 지금 캐패시터는 0.1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캐패시터는 1 마이크로페럿, 똑같이 1 마이크로페럿. 그렇기 때문에 10메가옴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초가 되겠죠. 10초. 그래서 10초, 20초, 30초에 그 전압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의 전압을. 그래서 캐패시터 전압은 각 초에 측정된 멀티미터 양단의 전압을 빼주면 입력 전압에서 빼주게 되면 캐패시터 전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을 오늘 시킴과 동시에 이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정되는 전압은 멀티미터의 R인에 걸리는 전압이고, 12V에서 이 전압을 빼주게 되면 캐패시터에 충전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전압, 멀티미터에 인가되는 전압이 작아지면 그만큼 콘덴서의 전압은 커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시정수는 19초, 10초 정도니까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그리고 100초 정도의 멀티미터의 전압을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빼보겠습니다. 시작을 해서. 멀티미터 전압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초에 걸리는 전압이 한 6.8V 정도고, 그리고 한 20초 정도의 멀티미터 전압이 3.6V 정도, 그 다음에 30초 정도의 약 2.1V 정도, 그
그 다음에 약 40초 정도, 40초 정도에 1.4V 정도, 그 다음에 약 50초 정도, 정확히, 그러니까 혼자 실험, 원래 이제 둘이 실험을 하면 편합니다. 1.08V, 그리고 10V 정도의 이제 10초, 그러니까 100초 정도의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0.6V 정도 걸리네요. 예. 네, 되게 이런 정도로 방법으로 충전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멀티미터 측정된 이 값을 12V에서 빼주게 되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방전 실험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정확한 값을 이제 측정하려면 한 사람은 시간을 보고 한 사람은 그 값을 우리가 봐서 그때 값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혼자 실험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톱워치 동작시키는 시간과 그리고 시정수가 이제 10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값을 읽어야 되는 시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된 값은 이제 그 좀 부정확한 수가 있습니다. 혼자 실험하게 되면.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충전과 방전, DC 전압에 의해서 시정수 값에 의해서 R 값과 그 다음에 C 값, 콘덴서 C 값, R 값을 곱하게 되면 그것을 시간 초의 단위로 해서 콘덴서의 충전이나 방전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구형파 입력을 해서 RC 직렬회로에 그 구형파의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일단 충전 시간으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전 실험과 충전 실험은 충전 시간 측정을 스위치로 했는데, 실제 디지털계에서는 그 스위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에서 사용하는 그 클럭, 그건 구형파 클럭이 되겠습니다. 그 구형파 클럭에 의해서 그 충전과 방전, 왜냐면 모든 그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그 패턴 자체가, 반도체의 그 패턴 자체가 캐패시턴스도 있고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R과 C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로를 타고 가는 우리 많은 그 신호들은 다 디지털 신호인데, 그것들이 이와 같은 그 구형파 신호입니다. 따라서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3V나 플러스 5V의 구형파 파형이 지나가는데, 그 패턴의 캐패시턴스나 저항값 R과 C 값에 의해서 충전 시간, 방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전체 시스템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그 RC 실험을, 구형파 입력을 통해서 파형이 로에서 하이로, 즉 0V에서 5V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캐패시턴스와 C 성분, 충전 시간, 방전 시간, 시정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험은 이와 같은 회로입니다. 그래서 2kΩ이 저항이 있고, 또 C, 캐패시터는 0.1 마이크로 페러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수 역할을 하고, 인가되는 전압은 그 5V 피크 투 피크 500Hz입니다. 근데 5V 피크 투 피크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2.5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스템에서 클락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0V에서 5V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 발생기의 파형을 DC 2.5V의 옵셋 전압을 걸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2.5까지의 규료 파형이 0V에서 5V에 진폭은 5V는 그대로 있지만 기준 전압이 DC가 2.5V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0V에서 5V까지 구형파를 인가를 해서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채널 1은 전체에 인가되는 전압, 채널 2는 콘덴서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500Hz니까 우리가 그 충전 시간, 방전 시간이 파형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콘덴서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하는데, 이때 시정수는 2kΩ 곱하기 0.1 마이크로페라드니까 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니까 0.1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미리세컨드입니다. 0.1 미리세컨드가 되겠습니다. 0.2 미리세컨드 2니까 0.2 미리세컨드가 시정수입니다. 따라서 0.2 미리세컨드마다 그때의 콘덴서의 전압을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1 시정수에서 전압, 2 시정수에서 전압, 3 시정수에서 전압, 그래서 5 시정수의 전압까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양단의 전압은 채널 2고 구형파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신호 발생기 출력을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회로를 보면 좀 입력 단자가 지금 입력 단자가 신호 발생기의 입력 단자가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2kΩ 저항 그 저항이 있고, 그래서 빨강, 검은색, 빨간색 2kΩ 저항이 있고 0.1 마이크로페럿 104죠. 104 피코페럿이니까 0.1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10의 5성 피코페럿이니까. 자, 그럼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채널 2를 여기다 연결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위로 높게 보기 위해서 시간축을 시간에 따른 전압축을 하기 위해서 둘 다 그 접지를 채널 1과 채널 2를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채널 1과 같게 접지를 이거는 예, 정확하게 같게 하고, 채널 2도 접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살은 없애고 채널 안으로 이렇게 해서 채널 1과 채널 2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500Hz로 하고 500Hz로 하고, 전압은 앰플리튜드는 5V 이렇게 하겠습니다. 5V로. 그리고 트리거 메뉴는 채널 안으로 하고, 그리고 신호 발생기 이제 플러스 5V 마이너스 된 구형파로 하고, 파형을 구형파 사인파가 아니라 웨이브를 구형파로 스퀘어로 하겠습니다. 스퀘어로 하고, 지금 채널 1하고 채널 2가 이제 바뀌었네. 이렇게 해서 채널 1을 저항 입력이고 채널 2를 이렇게, 그래서 채널 2가 콘덴서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채널 1 하고 둘 다 DC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입력 전압이
플러스 5V에서 마이너스 5V가 되기 때문에 DC 옵셋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옵셋, 신호 발생기 옵셋으로 하고 이걸 100%로 주면 현재 그 100%로 주게 되면 2.5V의 DC 옵셋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 상태로 해서 노란색이 지금 입력 신호가 되겠고 파란색이 그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을 좀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실로스코프의 노란색 파형이 입력 신호죠. 저항과 콘덴서가 걸린 입력 신호인데,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압은 시정수에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로 가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입력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도 이게 방전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걸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형으로 된 콘덴서가 걸리는 충전되고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빨리 충전되느냐 하는 시간은 우리 회로에서 보는 것처럼 2kΩ과 0.1 마이크로페럿에 곱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2kΩ과 0.1 마이크로페럿의 시정수는 2 곱하기 10의 3승 오hm 곱하기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러드 단위는 초가 되죠. 그렇게 결국 0.2 미리세컨드입니다. 그러면 1시정수가 0.2 미리세컨드, 2시정수가 0.4 미리세컨드, 3시정수가 0.6 미리세컨드 이런 순서로 되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그때의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전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너무 반주기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수에 우리가 파형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커서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커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채널한 커서가 이쪽에 있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기준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널 2를 커서 2를 이동을 해서 지금 가로축이 한 칸에 250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그래서 0.2 미리세컨드가 되는 쪽에 그때의 전압 값을 측정을 해보면 되겠죠. 0.2 미리세컨드는 200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지금 현재 T가 370 마이크로세컨드죠. 그래서 돌려서 2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도록, 예, 현재 2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됩니다. 200 마이크로세컨드. 그때의 전압, 커서2의 전압이 얼마인가? 지금 이 위에 전압이 여기가 접지니까 1V, 2V, 3V, 4V, 5V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략 2.88V가 되네요. 2.88V. 이제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려면 이 타임 퍼 디비전을 좀 더 크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칸을 넘어가니까 이 정도로 해서 200 마이크로세컨드는 즉 0.2 ms 200 마이크로세컨드에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2.84V 2.84V에서 1V, 2V, 2.84V 2.84V. 약간 이제 5,000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험하는 정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2.84V. 이게 첫 번째 타우가 되겠죠. 그러면 2번 두 타우 400 마이크로세컨드 될 때는 4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될 때는 네, 4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될 때는 4.08V 400 마이크로세컨드 있지 0.4ms죠. 400 마이크로라는 것은 이때는 4.08V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충전될 때는 86%에 가는 거죠. 86%. 그러니까 86%니까 5V에 86%니까 5844V에다 6535, 4.35V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약간 이제 오차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그 600 마이크로 0.6ms 0.6ms일 때는 전압이 4.6V 0.6ms에는 4.60V. 우리가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5V에 95%가 되죠. 95%. 5V에 95%. 그래서 5, 25, 59, 45, 47, 4.75V가 돼야 되는데 4.6V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0.15V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겁니다. 측정 오차가. 이 범위를 더 넓게 해주면 좀 더 정밀도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3시정수, 4시정수는 800 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죠. 0.8ms 800 마이크로세컨드 0.8ms 이때의 전압은 4.76V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98%가 되는 전압입니다. 최대 전압의 98%, 0.98%, 98%. 그리고 1ms, 1ms. 이게 바로 이제 5시정수입니다. 1ms.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면 1ms인 경우에 1ms인 경우에 지금 얼마였냐면 4.84V. 이제 4.84V. 그러니까 5V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면 뭐 이미 우리가 완전히 다 충전이 된 거죠. 그래서 합니다. 시간. 그래서 이와 같이 RC 직렬 회로인 경우에 같은 구형파가 갈 때는 이와 같은 그 충전 시간, 방전 시간 이것으로 인해서 시정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완전한 구형파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면 지금 500Hz인데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이제 못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설계를 위해서 빠른 속도의 처리를 위해서는 그만큼 R 값이나 C 값이 작아야지 이제 충전 시간, 방전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이게 커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겠죠. 네. 이상으로 이 구형파 입력을 RC 직렬회로에 해서 구형파의 충전 시간, 또 방전 시간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방전 1타우 0.2ms, 0.3ms 그때 전압이 이제 작아지겠죠. 예. 이상 RC 시정수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앞에서 실험한 것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 먼저 방전 실험을 한 경우에, 그때 그 방전 실험 시정수는 캐패시터가 C 값이고, 그리고, 전압계의 내부 저항 R인이 방전할 때 저항이었죠. 이게 시정수가 됐죠. 이게 시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약 9.23초, 약 10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실험을 회로를 보면 전원 전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1메가옴 저항이 있었고, 여기에 콘덴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환 전압 V가 있죠. 이 콘덴서에 축전되는 전압을.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온 시켜서 이 전환 전압 VPS의 전압이 콘덴서에 다 충전이 되면 이걸 끊어버리고 이 스위치를 이제 오늘 그대로 두고, 그래서 다 끊어버리면 여기에 12V다 그러면 여기에 12V가 이렇게 인가가 되겠죠. 5V 실험을 지금 우리가 했나요? 네. 그래서 12V죠. 12V가 인가가 돼서 이제 약 10초 지났을 때의 전압,
20초 지났을 때 전압. 그래서 이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 완전히 충전이 되면 12V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1타우, 2타우, 그래서 약 1타우가 되게 10초 정도 됐으니 10초 후에 전압. 이것을 대략 확인해 보니까 이런 형태로 측정을 했습니다. 4.7V. 계산을 해보면 4.44V가 나와야 되는데 4.7V.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혼자 실험을 하다 보면 오차가 있는 거죠. 시간, 초시계 보는 시간과 우리가 그 실제 그 계산상으로 하는 값, 이것을 여기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전 시에는 대개 12V에, 이후 계산은 12V에 0.37%, 0.37 값이 나와야 되고, 이거는 12 곱하기 0.14가 되겠죠. 14%. 그리고 12V 곱하기 0.05, 12 곱하기 0.02, 이렇게. 방전되는 전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 곱하기 0.01, 이런 형태가 돼서 이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측정된 전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초시계를 읽는 사람과, 그리고 실제로 그 값을 DMM을 읽는 그 사람하고 분류가 돼서 측정을 해야만이 오차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와 같이 방전 실험, RC 직렬 회로에서의 방전 실험을 우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실험은 그 R인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죠. 충전 실험 우리가 회로도를 앞에서 보면 전압계가 이렇게 있고, 전압계가 있고, 여기에 DC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전압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었고, 콘덴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C가. 그래서 그 이제 전원 전압을 측정을 해서 이제 여기에 12V가 걸리도록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변 전압을 조정을 해서 스위치를 ON 시켜서 해보면 이 전압계는 양쪽을 측정하겠죠. 그래서 전압 스위치를 F를 오프 시키는 순간 콘덴서는 0V에서부터 전원 전압 12V 때까지 충전이 이루어지겠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전원 전압 B,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시정수로 하죠. 내부 저항과 콘덴서의 값 C 값을 시정수로 해서 콘덴서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러면 인가되는 전압은 12V가 되고, 그 전압이 이 전원 전압의 내부 저항에 의해서 여기에 12V 걸리고 콘덴서에 0V 걸렸다가 콘덴서 점점 충전이 되게 되면 이 전압은 작아지겠죠. 작아지고 콘덴서의 전압은 커지겠죠. 그것을 실험을 이제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략 같은 시정수 R인으로 되니까 10초, 20초, 30초, 40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이 6V, 3.6V, 2.0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이 결국은 DMM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따라서 캐패시터 전압은 5.9, 8.4, 9.9 이런 식으로 점점 충전돼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스탑워치와 그리고 이 전압계 값을 읽는 사람을 정확하게 해서 이 시간에 맞게 이제 해야만이 올바른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값은 말 그대로 1 시정수가 지났을 때의 0.63%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면 7.5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 시정수가 지날 때는 0.86 곱하기 12. 12V 완전히 충전됐을 땐 12V가 되니까 0.86 곱하기 12. 3시정수에서는 0.95 곱하기 12. 4지 시정수에서는 0.98 곱하기 12. 5시정수에서는 0.9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그 충전된 전압을 대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2V 쪽까지. 대신 DMM에 걸린 전압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콘덴서에는 충전이 되고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구형파 입력한 파형을 또 보겠습니다. 자, 구형파는 이와 같은 구형파 약 500MHz 정도의 구형파, 500MHz니까 500Hz 구형파니까 주기가 F는 이끌어 T니까 주파수가 500MHz니까 T는 약 200 마이크로세컨드 혹은 0.2 미리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의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주기의 전압을. 그래서 그 충전될 때 이게 그 인가된 전압이다. 5V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서 1시정수, 2시정수, 3시정수 그때의 전압을 보고 그때 시간을 갖고 우리 측정을 하게 되면 그때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일시정수일 때 실제 그 V실 계산한 값은 일시정수일 때는 우리가 그 63% 정도가 돼야 되니까 3.15V가 되는데 약 2.84V. 이시정수죠. 여기 이시정수일 때는 86%가 돼야 되는데 4.08V가 됐고 4.30V가. 그 다음에 3시정수에서는 4.75V가 돼야 되는데 4.60V. 4시정수에서는 그 4.90V가 돼야 되는데 4.76V. 5시정수에서 99%는 4.95V, 즉 5V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4.84V,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압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5시정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충전 시간이라고 했죠.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 RC 시정수가 길면 길수록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도 길어지는 거죠. 예. 이것을 이상과 같이 RC 시정수를 이용한 충전과 방전 그리고 구형파 입력을 통해서 디지털 회로에서 많이 쓰는 회로의 충전과 방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빠른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이 그 반도체의 레이아웃 할 때 IC를 구성하고 있는 그 패턴의 길이나 패턴이 갖는 캐패시턴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